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장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 심장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즘 뉴스나 증권 방송을 보시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HBM4.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쓸 때 C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느리면 버벅거렸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하면 GPU, 즉 연산 칩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GPU는 AI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먹을 게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에게 그 먹을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지금 AI는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좁아서 차가 막히는 것처럼 데이터 통로가 좁으면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 병목을 뚫어주는 거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HBM입니다. 기존 D램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층층이 쌓아서 만든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공급하면서 사실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HBM4 세대에서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이슈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압박과 함께 삼성 D램 가격 인상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뉴스 몇 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BM이 좋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한지, 누가 이 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HBM4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나오느냐?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서버는 일종의 거대한 계산 기계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한 대에 메모리가 몇 개만 들어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대한 모델을 돌릴수록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엔비디아의 H100에서 H200으로 그리고 B100 같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갈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HBM 탑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HBM도 세대가 있습니다. HBM3에서 HBM3E로 넘어왔고 이제는 HBM4로 가는 전환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HBM4는 여러 면에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첫째, 대역폭이 더 넓어집니다. 쉽게 말해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둘째, 전력 효율이 개선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를 덜 쓰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셋째, 메모리를 층층이 쌓는 적층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마치 아파트를 10층에서 20층, 30층으로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설계와 공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넷째, 인터포저와 패키징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칩을 연결하고 묶어주는 기술이 훨씬 정밀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기술 장벽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HBM은 그냥 D램 잘 만든다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공정 난이도도 높고 실패하면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사실상 세 회사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른바 3강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곳은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실상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평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수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60개만 팔 수 있다면 손해입니다. 90개 이상이 정상 제품으로 나와야 돈이 됩니다. HBM4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초기에 수율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부는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고 누가 먼저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추느냐. 이 싸움에서 앞서가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가격 협상력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실적과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4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 판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나온 종목, 이미 급등한 종목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 지금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라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런 히든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어떤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고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꼭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제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BM4는 단순히 신제품 하나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는 구간입니다. 첫째, AI 모델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 몇 곳만 대형 AI를 돌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 대부분이 초대형 모델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그에 따라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이는 AI도 없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더 효율적인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성능 패키징 공정에서는 이미 병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칩을 많이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밀하게 쌓고 연결하는 공정이 따라줘야도 합니다. 넷째, HBM을 제대로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은 기술 장벽 때문에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HBM4부터는 TSV 공정, 실리콘 인터포저, 첨단 패키징 기술의 복잡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더 정밀해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실패 비용은 더 커집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 없고 결국 준비된 기업들만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반도체가 좋다가 아니라 어디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느냐를 보는 구간입니다. 이제 HBM4 구조에서 조용히 연결된 세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서 기술로 연결된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HBM은 구조적으로 실리콘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TSV, 즉 투루실리콘 비하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얇은 실리콘 판을 위아래로 뚫어서 전기 신호가 지나갈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레이저 가공 장비입니다. 바늘로 찌르듯 정밀하게 뚫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정으로는 어렵습니다. HBM4로 갈수록 메모리 층수는 더 늘어나고 웨이퍼 가공 정밀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한 층이라도 오차가 나면 전체가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공정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마킹, 미세 가공, 그리고 TSV 관련 레이저 장비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HBM 물량이 증가하면은 TSV 공정이 늘어나고 공정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장비 수요도 증가합니다. 결국 메모리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순간 이 회사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을 캐펙스 레버리지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PSK 홀딩스입니다. HBM4는 단순히 칩을 많이 쌓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패키징에서 갈립니다. 칩을 쌓은 뒤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지, 층과 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붙일 것인지, 전체 공정에서 분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후공정 장비입니다. PSK 홀딩스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장비와 세정 후 처리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정 공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지 하나, 오염 하나가 고가 제품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정 단계도 많고 관리 포인트도 많습니다. 결국 수율이 곧 수익성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후공정 장비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HBM은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불량 한 장이 발생해도 손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검사 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이 끝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이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계측 검사 장비와 웨이퍼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BM4로 갈수록 적층 수가 늘어나면서 내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연결이 조금만 어긋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는 대충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서버에 들어가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과 정밀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는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HBM 확대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축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검사 물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연결된 수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흐름은 유지하면서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레버리지 구간이라고 불리느냐면은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HBM4는 기존 메모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이런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면은 메모리 회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좋아지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설비를 늘립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수율 불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내는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합니다. 이것을 캐펙스, 즉 설비 투자 확대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비교적 완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후공정 검사 기업은 다릅니다. 이들은 실제 수주가 발생하는 순간 실적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업황이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사이클 초입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HBM4 실적을 완전히 숫자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I 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는 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확인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 변수 속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공급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용 HBM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비용에 가깝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간단히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앞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HBM4가 안정적으로 양산에 안착하며 D램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 숫자로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숫자에 맞춰 다시 평가를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 하나,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구조 변화가 너무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별 종목보다 먼저 산업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편입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무작정 매수를 유도하거나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로봇, AI처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수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왜 특정 기업들이 이 시점에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박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의 깊이와 정보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의견보다 구조를, 감정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중 체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중복도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하나가 아니라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히든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4가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